안녕하세요, 긍정콩입니다. 오늘은 쉔블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키스 던전에는 기는 혼돈, 일명 쉔블러라는 히든 보스가 있습니다. 다키스 던전을 하신다면 이 쉔블러는 꼭꼭 찾아내서 잡아야 하는 보스인데요. 왜냐하면 얘가 닥던 최강의 장신구들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쉔블러는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초보분들께서는 보통 희생 없이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략에 앞서 사실 이건 영업비밀에 가까워요. 또 스포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쉔블러를 정말 잘 잡는 편이거든요. 가장 보태면 저는 저보다 잘 잡는 분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제 공략을 보시면 저만큼이나 쉔블러를 잘 잡게 되시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쉔블러는 대부분의 닥던 유저에게는 최종 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정복해버리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복해보고 싶은 분들, 동시에 영웅들을 기꺼이 희생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제 공략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이론 첫 번째는 쉔블러에 대한 정보인데 구체적으로 초반에 잡아야 하는 이유랑 쉔블러 전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이론 두 번째로는 잡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전투 이전과 전투 도중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실전편은 추천 영웅이랑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쉔블러를 쉽게 잡는 추천 영웅이나 스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쉔블러를 잡아야 하는 동기로서 종결급 보상을 알아보자면 쉔블러를 잡을 경우 지도, 두루마리, 양초, 유리병, 촉수 우상을 드랍합니다. 지도 같은 경우 정찰 확률 및 함정 해제 확률을 가장 높게 올려주기 때문에 다키스 던전 내에서는 가장 사기적인 아이템으로 손꼽혀요. 이외 체력 및 스트레스 회복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선조의 두루마리는 힐러의 종결템이고요. 속도와 데미지를 함께 높여주어서 선조의 양초는 딜러의 종결급 아이템입니다. 이런 쉔블러는 모든 난이도에 잡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견습 때부터 쉔블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 선조 등급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쾌적하게 영지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실 견습 쉔블러가 가장 쉽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쉔블러 전투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전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쉔블러는 항상 아군을 기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군의 대열이 뒤섞여요. 또한 쉔블러 본체가 살아있는 한 횃불 밝기가 0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적들은 버프를 받습니다. 명중과 크리, 데미지가 대폭 상승하고요. 동시에 아군의 경우 밝기 제한이 있는 장신구들이나 버프도 모두 꺼집니다. 또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전투가 되게 어려워요. 다음으로 본체의 주요 특징으로는 소환형 몬스터라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체 혼자 등장하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촉수들을 계속해서 소환해요. 또 쉔블러의 본체는 방어력 33%를 갖고 있으며 속도가 매우 느려서 보통 매 라운드 가장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본체 공격 기술로는 거침없는 전진, 맥동하는 후퇴, 우렁찬 비탄이 있습니다. 먼저 전진과 후퇴는 각각 아군 전체에게 출혈과 중독을 유발하는데 이를 통해서 영웅들의 피를 야금야금 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를 마셔서 이에 저항하는 게 중요해지고요. 붕대와 해독제를 구비해서 이를 즉각 풀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게임할 수 있게 됩니다. 소환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전진과 후퇴는 필드에 촉수가 2마리가 되게끔 충전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 촉수가 필드에 0마리면 2마리를 소환하고 이미 2마리가 있으면 촉수를 소환하지 않습니다. 어라? 그러면 어차피 리필되는 거 본체나 때려야지 싶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데요. 먼저 세 번째 기술인 열 섞기가 아군 전체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아군의 열을 섞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건 촉수를 소환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이건 보통 촉수를 소환할 필요가 없을 때, 다시 말해 필드 내 2마리 촉수가 이미 생존 중일 때 더 잘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촉수가 계속 리필된다고 해서 안 잡을 게 아니고 열 섞이기 싫으시면 촉수를 잘라내야 돼요. 결국 본체의 기술을 이해해보자면 1라운드 때는 본체 혼자 1개의 턴을 갖습니다. 하지만 본체는 촉수를 소환해서 2라운드부터는 소환된 촉수까지 총 3개의 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본체는 소환을 통해서 소환된 숫자만큼 턴을 늘려서 이득을 보거나 아군의 열을 섞어서 열 재정비에 턴 소모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턴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쉔블러 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0보다 빠르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격만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촉수는 공격을 적중시킬 때마다 대폭 강화된다는 겁니다. 명중 20, 치명타 3, 피해가 50, 속도 3, 방어 25라는 버프를 받아요. 이 강화는 총 3회까지 중첩되는데 3회가 중첩돼버린 촉수는 높은 크리티컬에 더불어서 피해가 150% 상승이 있어서 치명타까지 터지면 풀피 영웅이 한 번에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어력이 75%에 이르러서 방어 관통이나 도트가 아니고선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가 않게 돼요. 바꿔 말하면 쉔블러 속수는 강화될수록 더 많은 턴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 턴을 회복에 써야 할 정도의 강한 피해를 입히든지 여러 턴을 공격에 써야 할 만큼 단단해지든지요. 결국 정리하건대 쉔블러는 계속해서 촉수를 소환해내고 중독과 출혈, 밝기 0에서의 높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군을 갉아먹는 유지력 스타일의 보스입니다. 촉수도 마찬가지로 점차 강해진다는 점에서 유지력을 시험하고요. 결국 쉔블러전은 턴의 득실 개념으로 접근하고 또 쉔블러의 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야만 아군이 쓰러지기 전에 전투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쉔블러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턴이 이득을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전투 전에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팁으로 쉔블러는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능 혼돈의 재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쉔블러를 소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을 끈 채로 복도 전투에 돌입하면 일정 확률로 해당 복도 전투가 쉔블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대부분 1의 경우로 쉔블러를 잡고 2는 제 다크룩 공략을 준수하셨다면 절대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초보분들은 1번으로만 쉔블러를 조우하기 때문에 쉔블러에 대한 전투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쉔블러는 아군을 반드시 기습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아군의 열을 섞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습당하더라도 다시 열이 섞이면서 열이 오히려 정상화되고 턴을 아낄 수가 있게 되니까요. 또한 전투 직전에 캠핑을 해서 각종 전투 버프를 무장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팁으로 연습 김길이에서 가장 높은 업그레이드, 다시 말해 33 업그레이드를 갖추시고 찾아다니시면 정말 쉽게 사냥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견습이라도 0레벨은 이제 스트레스를 추가로 부여받기 때문에 0레벨이 있으면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적어도 2레벨 업그레이드가 될 때부터 이제 쉔블러를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관련해서 꼭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쉔블러는 준비만으로도 날먹이 가능하긴 합니다. 33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 견습 쉔블러는 거의 전략도 필요 없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 아예 쉔블러만 겨냥한 이상한 조합으로 날먹하는 것도 물론 사전 준비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런 사전 준비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운이나 준비물이 필요한 날먹 빌드가 아니어도 언제나 통하는 최선의 전략이 있고요.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전공법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전공법으로서 전투 중의 승률을 높이는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촉수 한 마리 스턴, 한 마리 커팅, 나머지 본체 딜. 이게 쉔블러 전투에서 4명이 턴을 쓴 다음에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행동을 해보세요. 하지만 해보시면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전투 중에 아다리가 맞든지 적보다 속도 등 스펙이 우월하거나 아니면 반격이나 회피, 범위도트 같은 걸로 이제 턴 이득을 본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안 된다면 그렇다면 촉수 중 한 마리만 유효턴을 갖도록 관리하는 전략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촉수 한 마리에게만 공격을 당하세요. 이때 쉔블러 촉수 한 마리를 죽이는 것만 해도 보통 아군 턴 한 개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촉수는 빠른 속도로 방어력 버프를 얻기 때문이에요. 딱딱해져서 2개의 턴을 써야 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스턴입니다. 스턴은 공격을 막는 동시에 촉수가 강화되는 걸 지체시키는 용도거든요. 촉수는 강화되면 스턴 이득을 보니까 이걸 지체시키는 스턴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 4명의 턴을 합쳐서 총 4개의 턴을 활용합니다. 이때 1개의 턴은 반드시 촉수 하나를 스턴하는 데 써야 되고요. 나머지 3턴 중 1개는 본체를 공격하는 게 좋아요. 본체가 살아있는 한 촉수는 계속 생성이 되니까 최대한 보스를 많이 공격하면 좋겠죠. 이때 한 마리에게만 공격당하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마리에게는 공격을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스턴에 관해서는 반드시 한 마리만 스턴하면 됩니다. 2마리가 절대 아닙니다. 스턴은 쉔블러의 턴 이득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스턴은 한 번 당한 뒤에는 내성이 50% 생기기 때문에 연속 스턴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마리를 모두 스턴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스턴이 끝난 다음 라운드에 2마리 동시에 스턴이 해제된 채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스턴하고 한 마리는 잡아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팁이 성녀가 파티에 있다면 힐을 최대한 지양하세요. 스턴을 해야 됩니다. 신비학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전투 초반이 그렇습니다. 영웅 대부분이 풀피인데 강화되지 않은 촉수나 본체 도트딜 맞고서 기스난 거 가지고 힐을 하기 시작하면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쉔블러전에서 장기전은 지옥입니다. 피 그거 깔짝 채워봤자 전혀 의미 없고요. 이번 턴에 선시키지 않아서 강화된 촉수가 힐량 이상의 공격, 특히 치명타로 갚아주기 때문에 차라리 스턴하거나 공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촉수는 공격에 성공할수록 추가 턴을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터너가 있거나 중문에 간 것 또는 정말 피가 그 정도로 낮은 게 아니고서는 그냥
스턴이나 공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촉수 2마리를 모두 살려놓는 것을 강박처럼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촉수 2마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10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2마리를 살렸는데 10기를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승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촉수가 리필되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촉수가 2마리 살아있다면 적어도 시한부거나 스턴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혀 강화되지 않은 촉수는 보통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강화되지 않은 촉수란 명중률 역시 강화되지 않아서 아군이 그 공격을 회피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0% 강화된 촉수는 살려둬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요. 죽여봤자 그대로 다시 소환되잖아요. 강화된 촉수와 강화되지 않은 촉수가 있다면 강화된 촉수를 죽이고 강화되지 않은 촉수에게는 스턴 정도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잡아도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촉수 둘 다 강화되지 않은 경우뿐이에요. 이 경우는 아군 속도가 정말 빨라서 선턴을 잡은 경우가 보통이고요. 또는 성전사처럼 아예 느려 터져서 챔블러 본체가 먼저 움직여서 촉수를 소환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라운드에 이제 강화된 뒤에 촉수를 잡느니 먼저 잘라내면 다음 라운드에 적의 턴이 하나 줄어든 채 시작되니까 이득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제 기준에서 이제 50% 데미지 강화, 즉 한 번 강화된 촉수한테까지는 맞아도 됩니다. 하지만 100% 강화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때 방어력도 50%이기 때문에 정말 딱딱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촉수는 최대 2번까지만 연속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촉수가 2번 공격을 성공해서 100% 강화되는 상태라면 반드시 턴을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견제를 못했다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세 번째 연속 공격 역시 허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강화된 150% 강화된 촉수가 탄생하게 되고 이거는 이미 관리에 실패하신 상황입니다. 0이 한 번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촉수의 강화 역시 지속시간이 3라운드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방해하면 150%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턴으로 이 공격 흐름을 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턴으로 흐름만 끊으면 150% 강화는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저도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촉수가 4열로 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150% 강화가 보통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녀나 신비학자, 중보병, 성전사 같은 흔히 쓰이는 스턴들이 4열엔 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촉수가 4열에 가면 정말 집중하세요. 이를 대비해서 4열에 대한 공격 또는 견제기가 있으시면 좋긴 합니다. 여섯 번째로 비탄을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분명 배열 잡고 딱딱 쓰던 스킬을 쓰는 게 편한 건 맞거든요. 비탄은 열을 섞으니까 아군은 열을 재정비하는데 턴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촉수는 리필되지가 않으니까 이 점에서 좋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열이 크게 섞이지 않거나 열 섞임에 강한 조합이면 아군은 턴 소모가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이 예상 못한 상황에서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턴 소모를 줄이면서 이제 열을 재정비할 수만 있다면 이득을 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촉수보다 본체 딜을 할애하고 그냥 비탄을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으로 팁은 아닌데 혈월 챔피언 쉔블러는 위 규칙들을 준수하셔도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달리 강화가 전혀 되지 않은 촉수도 이미 너무 강력하고요. 강화된 촉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챔피언 쉔블러를 상대할 때는 한 번에 턴이라도 허투루 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뭐 운이 안 좋아도 당연히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분만 상대해 보시는 걸 재미로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전편입니다. 위 이론들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웅으로 어떤 스킬을 쓰면 위 이론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속도로 턴 이득을 파괴하는 광대가 있겠습니다. 쉔블러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영웅이 광대일 수 있거든요. 이론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촉수는 선턴을 잡아서 공격하고 공격이 성공하면 강화를 얻는 형태입니다. 광대는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관통하는 영웅이에요. 쉔블러는 1라운드에 혼자 등장하기 때문에 광대가 3, 4열에만 있다면 전투의 발라드를 켜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라운드 시작할 때 아군 영웅들이 그 광대의 발라드 속도 버프 덕분에 촉수와의 속도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라드를 계속 당겨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촉수의 속도가 강화되는 걸 발라드로 따라잡을 수 있는 데다가 새로운 촉수의 속도를 압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촉수들이 턴이득을 보기도 전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광대는 기본적으로 성녀랑 함께 써서 성광조합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광대가 계속 발라드를 당겨주시면 이제 성녀는 빨라진 속도와 명중으로 계속해서 촉수 한 마리를 스턴하거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대가 계속 발라드를 당기다가 5라운드 넘어서 본체 피가 적다면 대단원을 지르러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대단원은 기를 모아서 폭딜을 넣는 필살기인데요. 하지만 엄청난 디버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본체를 막타치고 전투를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단원은 신중히 쓰셔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연습 기준으로는 이제 보통 대단원이 7라운드까지 완전히 기를 모으면 크리 기준 데미지가 6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쉔블러 방어력이 33%가 있으니까 실제 데미지는 40 정도 들어갈 거예요.
다음으로는 반격으로 추가 턴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격은 쉔블러의 턴 이득을 따라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격은 턴을 소모하지 않고 공격 당할 때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쉔블러 본체는 매 라운드 전체 공격을 가하니까 반격 영웅은 매 라운드 최소 한 번 더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노상강도는 대표적인 반격 영웅인데요. 얘만 있다면 견습과 베테랑 쉔블러를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턴 이득이 최소 한 번이지 사실 촉수가 막 노상강도를 때리면 추가적으로 턴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견습의 콤비가 바로 유물십상입니다. 유물십상은 아군에게 보호를 강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촉수가 유물십상을 때릴 때마다 노상강도는 또 턴 이득을 보게 됩니다. 다만 노상강도가 집중 공격을 당한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 조합은 노상강도가 장신구나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고 캠핑 스킬이 이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빛을 발해요. 노상강도 외에도 중보병도 나름 반격 스킬이 있어서 쉔블러 잡으실 땐 중보병도 반격 스킬 활성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격이 명중이 꽤 낮고 촉수는 회피가 높기 때문에 광대랑 있으면 좀 좋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방어력을 관통해서 턴 이득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 편에서 쉔블러 본체는 방어력이 33%라고 말씀드렸죠. 방어력이 33%라는 건 일반 데미지는 3분의 2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계산하면 견습 쉔블러 실질 체력은 93이 아니고 그 1.5배인 140 정도입니다. 하지만 방어력을 무시할 수 있다면? 방어력을 무시하는 공격은 쉔블러 본체에게 그럼 1.5배 효율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또한 촉수도 점점 방어력이 강화돼서 여러 턴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방어를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다면 촉수의 턴 이득도 무력화할 수가 있겠네요. 방어를 무시하면 본체에게든 촉수에게든 매우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방어 관통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방어 관통 공격인데 쉴드 브레이커의 찌르기와 도굴꾼의 얼굴 찍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쉴드 브레이커와 도굴꾼은 주로 본체를 공격해야 되는 역할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첩, 즉 100% 데미지 증가한 촉수가 아니고서는 쉴드 브레이커와 도굴꾼의 턴은 본체에게 꽂아야 이제 전투를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굴꾼 같은 경우는 얼굴 찍기가 3, 4열엔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4열의 촉수 같은 경우엔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얼굴 찍기는 데미지 보정이 너무 낮아서 사실 데미지 보정과 크리티컬률이 높은 런지가 본체 공격에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방어를 파괴하는 방법은 도트가 있겠습니다. 도트 역시 방어력을 무시하고 들어간 데미지거든요. 그러면 쉔블러의 체력을 더 효율적으로 깎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쉔블러 촉수나 본체가 이를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도트 시너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도트 딜러 간에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물십상과 괴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중독 저항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역병 의사가 중독을 걸면 중독이 더 잘 걸립니다. 또 고행자는 출혈 저항을 깎아주기 때문에 야만인과 광대, 조련사의 출혈을 더 잘 걸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방어력을 깎는 디버프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데요. 이는 특히 조련사의 표식이 방어력을 대폭 깎아버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조련사를 특히 말씀드린 이유는 조련사는 따로 보정이 없어도 약화가 90% 확률로 적용되고 또 보통 스킬과는 다르게 4라운드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는 신비학자가 이제 장신구 착용했을 때 약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신비학자는 스턴이나 평타 스킬, 힐 스킬도 참 스킬이 유용한 게 많다 보니까 고민은 해가면서 스킬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상금의 이제 방어 깎는 약화도 있는데 요거는 조련사 컷보다 확률이 30%나 적고 그리고 지속 시간도 짧고 방어력 깎이는 정도도 조금 더 작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련사 없으면 이거라도 찍는 게 그래도 좋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사실 이게 3명 다 이제 표식 파티거든요. 그래서 쉔블러 전투는 본체를 잡는 게 가장 핵심인데 곁들여서 설명드리면은 쉔블러 본체는 1라운드당 1턴만 움직이기 때문에 표식이 되게 효율적이에요. 표식 파티는 표식만 찍혀있으면 데미지가 막 2배씩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방어력도 없다? 쉔블러는 몇 번 공격하면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표식 파티는 이제 거의 한 베테랑부터 포텐이 터지는 편이라서 사실 견습에서 권하기는 좀 별로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극스턴을 올린 다음에 쉔블러 본체를 스턴하는 게 진짜 날먹 방법이죠. 여기에 가능한 게 이제 괴인, 신비학자, 중보병, 성녀가 있는데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이제 성공만 하면 쉬워지지만 사실은 운빨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말 쉔블러만 보고 극스턴을 챙기면 모르긴 하는데 견습이라면 그런 장신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런 장신구가 있어도 50% 정도까지밖에 확률이 안 돼서 사실은 진짜 운빨입니다. 그래도 이게 성공만 하면 되게 쉬워져서 쉔블러 상대하는 게 골치 아프다 싶으시면 이 방법 쓰시는 게 사실 가장 편하긴 합니다.
네, 오늘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쉔블러를 이제 턴이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였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실전 예시를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